집정관에 언제 취임을 하면 1월 1일에 취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빨리 취임하고 싶은데 카에사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11월 1월 달이라고 바꾼 거예요. 바로 그래서 7월 달이 이름이 바뀌어서 줄라이가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소장품을 시작하는 예측불허 종합기한 방송. 여기는 이동진의 파이아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네. 작가님께 크리스마스에 보면 좋을 영화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뭐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사실 뭐 나홀로 집에고 나홀로 집에. 요즘은 또 러브 액츄얼리 아닙니까? 러브 액츄얼리는 애초에 크리스마스 시즌 무비로 겨냥해서 만든 영화이고 네. 가장 달콤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사랑 이야기로 만든 영화이고 나홀로 집에가 또 워낙 또 빅히트작이어서 맞습니다. 엉뚱하게도 저는 다이하드 같은 영화도 생각나요. 크리스마스 때요? 네, 다이하드가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오. 1편이.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생각도 있고요. 또 저희가 16년도에 영화당에서 크리스마스 특집을 했었어요. 4년 정도 됐는데요. 네. 그 당시에 러브 액츄얼리, 네네네. 멋진 인생, 네. 로맨틱 홀리데이 세 가지 영화를 주제로 잘했네. 떠나요 둘이서 네, 오늘은 거기서도 다루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바로 가위손인데 네. 이 가위손 좋아하시는 분들 정말 많고요. 제가 이번에 또 날짜까지 찾아봤더니 정확히 30년 됐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 잠깐 봤는데 무서울까봐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재밌는 영화인지 모르고. 좋았죠. 네, 어른들을 네. 위한 동화 같더라고요. 영화 자체가 뭐 크리스마스에 일어나는 일이라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크리스마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영화 같다는 생각이 있고 실제로 초반에 이제 과학자가 에드워드에게 만들어줄 때 손을 맨 마지막에 만들잖아요. 맞아요.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손을 또 만들어서 완성하려고 그랬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손은 가위손이지만 사실은 마음은 인간보다 더 따뜻한 맞습니다. 자니 데비 연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당시 연인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네. 위노나 라이더. 맞아요. 위노나 라이더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가 저는 가위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위노나 라이더의 가장 또 멋진 시절을 볼 수 있는 그런 로맨틱한 판타지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뭐 오늘 가져온 건 두 가지인데요. 먼저 이제 약한 것부터 자랑을 하면 이것도 약하지 않은데. 이거 네. 사인 약하지 않죠. 글쎄 말이에요. 왜냐면 세 사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해서 100원이라고 치면 두 사람이 하면 300원이에요. 세 사람이 하면. 세 사람이 하면 1,500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있을수록 굉장히 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제목으로. 이렇게 세 사람이 다 되어 있는 포스터. 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팀버튼이고요. 네. 위노나 라이더. 그리고 이거는 자니 데뷔입니다. 그러나 더 큰 게 있습니다. 너무 화려한 비주얼 잘 해놨는데 글쎄 말이에요. 네. 약간 실물 크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실물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에서 이제 네. 영화를 이렇게 붐업하기 위해서 일종의 프로모션식으로 만든 거고요. 정확히 전 세계에서 500세트를 만들어서 이것도 넘버링이 돼 있어요. 500몇 예. 이렇게 밑에 어디 돼 있는데 들기가 어려워서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네 가위손은 뭐 가위손이니까 얼굴 같은 거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여기 에드워드 시저 핸즈라고 써 있는 이 두 개의 수집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가위손에 대해서 뭐 간단히 봤는데요. 네. 오늘 주제가 뭔지 네. 전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가위손은 여기까지고요. 가장 1년 중에 이렇게 날짜 가는 거, 날짜 오는 거 이런 걸 가장 신경 쓸 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캘린더에 관한 얘기를 해보자. 네. 원래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었고요.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로 즐기는 날 중에 하나였었고 오히려 기독교가 생기고 나서 초기 한 200~300년은 1월 6일이 더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르메니아에서 크리스마스는 1월 6일이에요. 그리고 조지아에서는 1월 7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가 다 12월 25일을 즐기고 있지만 이것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는 것은 아니다. 크리스마스가 근데 왜 12월 25일이 됐을까?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단서를 가지고 추산을 해보는 거죠. 농경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개의 절기들이 있어요. 춘분, 하지, 추분, 동지. 1년을 이렇게 4개 정도로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시작을 춘분으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유럽이라든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략 한 3월 25일 정도로 추산을 했거든요. 그럼 3월 25일 정도에 한 해가 시작됐을 때 예수님께서 임신이 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0달의 뱃속에 있는다고 하지만 서양에서는 9달이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월 25일쯤 나오게 되죠. 거기다가 12월 25일이 되면 뭐하고 또 겹치냐면 동지하고 겹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로마라든지 당시에 그때 어떤 그 지역에서는 이 동지를 임해서 거대한 축제가 있는 것이 관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이 동지 축제하고도 결합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25일 정도를 4세기 정도에 정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폭넓게 확산이 되면서 지금도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경축하고 그때를 기념하게 됐죠. 1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쓰는 이름이 있잖아요. 뭐 제니월이라든지 뭐 페브러리 이런 말들 쓰잖아요. 이 말들이 다 로마에서 왔는데
로마는 원래 10달이었거든요, 1년이. 옛날 로마에서는 3월달이 1월이에요. 한 해의 시작이에요. 아까 제가 충분 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3월, 4월, 5월, 6월은 각각 로마에서 섬겼던 신 이름을 붙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4까지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5부터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지을 때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아이 이름을 제대로 지어줘요. 다섯째가 되잖아요. 다섯째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래는 5, 6, 7, 8, 9, 10이죠. 그런 그 6개의 달에는 순서대로 달을 그냥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September, October, December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건데요. 아, 맞아요. 약간 뒤로 갈수록 좀 대충진 같은 느낌이. 그쵸, 그쵸. 옥트가 8이잖아요. 8이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 다시 말하면 옥타비아누스는 몇 번째 아들이었을까? 8번째 아들인 거예요. 라틴어를 조금만 알아도. 디셈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십진법을 데시멀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데시멀이 10이라는 뜻이니까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들으면 약간 의아해하실 분이 있어요. 아니 그 말대로 옥토버가 그러면 8월 달이 돼야 되잖아요. 8이니까. 그렇네요. 그 다음에 디셈버는 10월 달이 돼야 되잖아요. 데시멀 시스템 얘기했으니까. 달 중에서 7월 달을 이 줄리어스 시아즈한테 바친 거예요. 율리우스 카이사르한테. 바로 그래서 7월 달이 이름이 바뀌어서 줄라이가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다음이 누군가요? 아우구스투스잖아요. 네.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너무 중요한 게 자기 이름 속에 카이사라는 이름을 넣을 정도로 계승자라는 게 중요해서 네. 바로 다음 달은 이 사람 이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8월 달이 어거스트가 된 겁니다. 그게 아우구스투스에서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달하고 8월 달을 두 달을 끼워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밀리게 되어서 사실은 숫자하고 이 실제 이름하고 다르게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건 아니에요. 2대부터 5대까지의 황제는 자기 앞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권위가 없잖아요. 칼리귤라라든지 무슨 네로라든지 이런 사람은 심지어는 폭군들이잖아요. 자기는 바꿨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나면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되는 거죠. 다만 7월 달과 8월 달의 두 사람은 실제로 로마에서 위대했던 사람이고 뭐 무슨 엄청났던 사람들이니까 그 권위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결합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된 거예요. 율리우스 이력을 제정할 때 그 전에는 원래 로마는 10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 이 최신 역법을 갖고 오다 보니까 2달을 내서 12달을 만들었잖아요. 2달이 필요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신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제뉴어리를 만들고 야누스라는 신에서 갖고 왔죠. 페브루어리에서 페브루어리는 페브룸이라는 정화라는 뜻이에요. 라틴어로. 그 정화의 달이잖아요. 1년의 마지막은. 그렇게 해서 이 두 달을 집어넣은 건데, 그럼 원래는 11월 달, 12월 달이 제뉴어리, 페브루어리였어요. 한 해의 끝이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2월 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꿨어요. 카에사르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자기가 이제 최고 권력이 됐잖아요. 로마에서는 다들 막 카에사르를 엄청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고 자리에 이제 집정관에 취임을 해야 되는데, 집정관에 언제 취임을 하면 1월 1일에 취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로마법에 따르면. 근데 1월 1일까지 되려니까 너무 긴 거야. 빨리 취임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해 시작을 두 달을 앞당겼어요. 11월 달에 취임을 한 거예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근데 11월 달을 취임할 수는 없으니까 11월을 1월 달이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는 한 해의 11번째 달인 제뉴어리가 한 해의 첫 번째 달인 1월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율리우스력을 제정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있었던 일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카이사르가 이제 이집트에서 돌아왔잖아요. 당시 로마는 355일이 보통 일반적으로 1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쪽은 365일이 1일이잖아요. 열흘이 오차가 생기잖아요. 네. 열흘을 추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 당시에 로마는 10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10달인데 기본적으로 로마는 큰 달과 작은 달이 있는데, 큰 달은 한 달이 31일이에요. 지금처럼. 작은 달은 29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31일, 29, 31일, 29 보통 이렇게 교차하는 방식으로 대체적으로 10달을 만들었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짝수가 불길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홀수를 좋아했어요. 자, 여기다 어쨌든 열흘을 추가해야 돼요. 주목을 쥐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월달을 센 거예요. 1, 그 다음 4위가 2, 3, 4, 5, 6, 7, 다시 돌아가서 8, 9, 10, 11, 12에서 들어간 달은 30일. 그 다음에 튀어나온 달은 31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결을 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뭔가 바로 그 다음 때였던 아우구스투스 때예요. 네. 아우구스투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달이 이제 어거스트로 들어가서 굉장히 기분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대로 따지게 되면 그 8월이 30일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근데 짝수로 들어가는 게 기분이 나빠요.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양아버지인 줄리어스 시저의 7월 달은 31일인데 왜 나는 하루가 적은 30일이야? 이것도 기분이 나빠. 그렇게 해서 8월 한 달을 2월 달에서 끌어왔어요. 페브루아리에서. 2월 달에서 끌어온 이유는 뭔가 하면 당신이 2월이 원래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짜투리 하루를 갖고 와서 바로 29일밖에 되지 않았던 2월 달이 하루가 더 줄어서 28일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면 왜 2월 달만 28일일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이게 여기서 유래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따져서 8월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9월 달은 큰 달이잖아요. 네. 그러면 7월 달, 8월 달, 9월 달이 다 31일씩 있는 건 이상하잖아요. 하루씩 더 미인 거죠. 한 달씩. 큰 달, 작은 달 순서가 하반기가 되면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원래는 뭐 예를 들면 12월 달이 30일밖에 없었는데 31일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가 밀려서 작은 달, 큰 달의 운명이 하반기가 되면 바뀌어 버리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유력한 썰이긴 한데 이것이 사실로 입증되지는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황제나 이런 사람들도 연호를 지정하잖아요. 자기가 왕이 취임될 때 그때가 세상의 기원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독교에서 왕중왕이라고까지 말을 하는 예수님이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태어났던 해를 기원으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뉘게 된 게 지금 얘기하는 기원 전과 기원 후예요. 교황이 어떤 사람한테 지시를 했어요. 디오니우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대 최고의 생력학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과연 언제 태어났을까? 왜냐하면 이미 그때도 수백 년 전이니까 다 계산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 지금 얘기한 AD 1년이죠. 사실은 AD 1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AD 0년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BC 1년과 AD 1년 사이에 0년이 없다는 거 아세요 혹시? 그 1년은 뭐예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0이라는 개념과 음수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서양에 전려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한 몇백 년 지나서 한 9세기, 10세기 이때쯤 돼야지 음수의 개념이나 0의 개념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된단 말이에요. 기원전이라는 이런 지금처럼 우리가 따지게 돼서 양쪽을 마주보게 되어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된 건 거의 18세기 와서예요. 2, 300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인류의 어떤 해를 세는 방식이에요. AD, BC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BC는 Before Christ잖아요. 네.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이제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원 전, 기원 후에 역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서양뿐만 아니라 전세가 쓰고 있는 달력은 결정적으로 두 단계가 있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율리우스력. 또 하나는 바로 16세기에 있었던 그레고리우스력이라는 거예요. 365.251이 1년인가 아니면 365.24221이 1년인가예요. 율리우스력으로 하는 것과 실제 365.2421로 하는 것과 차이가 11분 14초밖에 안 돼요. 11분 14초가 쌓여서 점점 뒤로 갈수록 자연적인 관측사라고 맞지 않아서 나중에는 한 열흘 정도 차이가 벌어지게 돼버려요. 이것을 처음 시행하게 된 게 1582년도 10월 4일인데 1582년 10월 4일에 어떤 사람이 잤어요. 그럼 다음 날이 며칠인가 하면 10월 1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문제가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관측 사실이나 이것하고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게 되면 갑자기 뭐 봄이 가을이 되고 가을이 뭐 겨울이 되고 이런 식의 상황이 생겨버리니까. 그래서 그걸 개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엄두를 못 내다가 이 그레고리우스 13세가 오면 그때 이 사람이 책력에 대한 어떤 지식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 언제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부활절이 정해져야 그 앞뒤로 수많은 축일들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그레고리우스력을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부활절이 언제인지를 명확하게 정하기 위해서 이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4년에 하루씩 집어넣어서 윤년 제도를 그대로 넣는 것은 오케이. 그래서 어떤 수를 써게 된다면 이렇게 00으로 끝나는 해에는 윤년이 없어요. 4의 배수임에도 불구하고 1700년 AD, 1900년 이럴 때는 윤년이 없어요. 빼주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반복되지만. 근데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도 0.42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400년에 한 번씩은 또 6년을 넣어줘요. AD로 친다면 1600년, 그 다음에 가장 가까웠을 때는 서기 2000년, 이때는 또 유년이 있어요. 약간 복잡하실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차를 넘어주는 방법 때문인 거죠. 이렇게 유년에 관한 세세한 규칙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사실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게 되고 매일 쓰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또 기가 막힌 그런 고대의 사실들, 또 뭐 중세의 사실들하고도 근대의 사실들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20년 마지막 도전입니다. 올해 한 절반쯤 실패하지 네, 않았을까요? 5할 정도의 승률 네. 기록 보이신데요. 야구가 아니기 때문에 좀 비참하네요. 네.
어떠세요? 좀 자신 있으세요 오늘? 뭐 끝이 좀 다 좋지 않습니까? 영화도 뭐 라스트 씬이 재밌으면 영화 좋은 건데 그럼요. 잘해야 될 텐데. 오늘 소개한 팀은 네, 뭐죠? 오늘은 바로 이 로빈슨 크루소예요. 오, 여기는 주로 이제 전집류들이 꽂혀 있는데 네. 오늘 그 중에서 로빈슨 크루소는 이제 열린 책들에서 나온 전집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18번째 원본샷 시작하겠습니다. 3, 2, 1, 스타트! 네, 너무나도 유명한 이 로빈슨 크루소는 데니얼 디포가 18세기 초에 쓴 굉장히 유명한 고전 중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무인도 표류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 이 작품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당시의 유럽은 그야말로 이제 15세기부터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세계로 팽창해 나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항해가 너무 중요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인도에 표류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사람들이 좋아했던 그런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실제로 이 책을 쓰기 수십 년 전에 어떤 한 선원이 4년 동안 무인도에서 표류해서 자기의 체험기를 책으로 써가지고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끈 적이 있는데 데니얼 디포는 거기서 아주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책을 오늘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바로 캘린더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빈슨 크루소가 처음에 도착을 해서 혼자 살게 되면 사실상 달력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가자마자 나무 기둥으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말뚝으로 세운 다음에 하루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눈금을 그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일주일 단위로 긋고 년 단위로 그어가지고 자기가 했던 것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인류의 무명인이라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캘린더를 무인도에서까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약간 충분한 설명이 네. 되지 못한. 그래도 이 정도면은 또 한 해의 끝인데 훈훈하게 끝나야 예. 성공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자, 네. 하나, 둘, 둘, 셋. 성공! 네, 고맙습니다. 작가님, 오늘 주제 관련해서 네네. 추천해 주실 영화 있으신가요? 네, 오늘 영화 크리스마스 영화 굉장히 많은데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좀 약간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고 싶다?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라는 팀버튼 감독님. 네, 팀버튼의 또 다른 어떤 재밌는 그런 인형극이죠. 퍼핏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가위손 보실 수 있고요. 또 전통의 크리스마스 영화니까 혹시 안 보신 분이 있다면 혹은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봐도 재미있는 러브 액츄얼리 같은 작품 그리고 또 나홀로 집에 같은 작품도 전부 BTV에 있습니다. 매년마다 새로워요 그런 거는. 네. 네, 또 봐줘야 돼요. 네, 이때쯤 되면. 맞습니다. 자, 2020년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6시는 파이어키 타임입니다. 파이어! 자, 제가 보저를 준비해 왔는데 지금 꺼낼 게 있으시다고. 작가님이 준비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꺼낼 게 있다고. 요거는 뭐죠? 몰라요. 아까도 어디서 냄새가 나요. 뭔지 모르겠는데. 발냄새? 작가님은 너무 잘 어울려요. 네. 물구나무 손 느낌입니다. 네. 자, 꺼내신다면서요. 예. 이제 와서 왜 자꾸 빼시려고 그러세요? 하기로 해놓고. 네, 제가 절대 안 하겠다고 했지만, 네. 여기 저기 구독자님들 위한 네네네. 선물 제가 준비했어요. 네. 잘하네. 상당히 어이가 없습니다만, 네네네. 제 사랑을 많이 드시고, 네. 올 한 해 풍성한 한 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올 한해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작진 여러분들 진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제가 포 한번 안 될까요? 이거 그냥 이렇게 하죠. 알겠습니다. 빨리 하시죠.